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DC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중간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중간선거의 중요함은 다른 때 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이 한인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중간선거의 특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선거 말 그대로 여태까지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네. 현직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중간선거의 성격이고, 네. 그렇게 해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우리 특히 소수계들, 이민자들 지난 2년, 2020년 선거, 네. 이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중간선거는 2020년 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분위기에서 치루어진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아직 좀 정치권은 혼란한 난맥에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워싱턴인데 9월 30일 워싱턴 의회는 이제 문을 닫고서 선거기 때문에 10월 한 달은 선거 때문에 다 지역구에 의원들이 가 있어서 모든 뉴스가 지금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내용들이 이 정치권의 뉴스가 전해지는 거 보면은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그 홍보 광고에 조금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민자나 이 소수계한테 너무 불리하거든요. 네. 이번 중간선거 분위기가 그런 가운데서 치러지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정치권이 양극화가 돼서 맞아요. 이 보수주의 정당이 있고 좀 진보적이고 리버럴 정당이 있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의논해서 시민들의 이슈를 잘 관리해 나가던 이런 미국의 정치권이 언제부턴가 이게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가 되고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되어야 할 극우파, 극좌파들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시작하면서 특히 지난 2020년 보면은 이 극우파들이 인종주의 아주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극우파들이 갖고 있는 게 인종주의입니다. 그리고서 그리고 그 인종 우월주의에 입각하고 반이민주의고 그 미연방 국가를 갖다가 반연방의 입장을 쓰고 가끔이 아니고 늘 나오는 뉴스가 민병대 수준의 무력을 갖고도 시민들이 나오고 이런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이번 중간 선거에 특히 이 소수계 이민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극단주의자들 특히 극우파들 인종주의자들이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 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미국 사회가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서로 배척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 다양성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다양함을 갖다 존중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소수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열흘을 앞둔 현재 판세 어떤가요? 사실 8월 초순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 의회의 양극화 때문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별로 큰 성과를 못 내고 굉장히 어려움만 겪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바닥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8월 초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조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사실 인플레이 감축 법안이 이 패밀리 케어하는 법안입니다. 대부분이 이게 좀 성과를 내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바이든 권력의 이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서부터 다시 공화당이 좀 상승세가 되고 있어요. 특히 하원 정치인데 하원에서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하튼 겉에 드러나는 거 보면은 공화당이 한 절반 정도밖에 민주당이
펀드레이징을 못한 걸로 나타나지면서 이 각 지역에서 공화당이 선거운동 막판에 열을 올리면서 약간 다시 그 공화당이 상승세가 탄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 하원의 판세를 보면은 제가 지금 한번 전망하는 거 보면은 한 228대 207 이렇게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하원은요. 네. 상원은 훨씬 큰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동수 아닙니까 민주공화당이? 그렇죠. 그래서 동수를 유지하거나 한 석을 더 그래도 민주당이 획득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팽팽하게 막판에 팽팽한 그 선거 판세가 되어지는데 하원은 바꿔줄 것이 뻔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소수의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를 차기 회기를 전망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상원은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상원 의원 한 두세 분 선거판에서 만났는데 네. 선행 유지가 제일 리얼리스틱한 전망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어제 이제 펜실베니아가 가장 접전지인데 상원이요. 어제 저녁에 캔디데이트 디베이트가 했는데 여기도 좀 오히려 한 7, 8% 민주당 후보가 앞서다가 공화당 쪽으로다가 좀 기울이는 거 아니라 이런 조짐도 보이고서요. 네, 그래서 동대동이라는 걸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한인들의 입장은 사실 이민자 출신이고요. 그렇죠? 또 분단 국가 출신입니다. 이번에 이 중간선거에서 어떤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의 그 중심이 한미 관계 또 미국 관계요. 한반도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한미 관계 중요한데 아시겠지만은 지난 주말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차기 권력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차기 권력. 굉장히 좀 두려운 생각을 갖게끔 권위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시진핑 3기가 강경한 입장에서 시작이 되는 걸 보고 이거의 반작용으로 워싱턴의 분위기는 대중국 입장이 너무나 강경해집니다. 네. 아시겠지만 중국 하면 에이시안이고 에이시안 하면은 차이니스 이렇게 되어지는 게 미국인데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는 정치인일수록 사회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시안에 대해서 되게 뻘쭘하고 아시안 인종 혐오 관련한 부분에서 되게 인색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중국과 미국의 전선이 강화되고 강경해질수록 아시안들은 굉장히 좀 두려워지는 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차피 워싱턴은 이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점점 더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마가라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좀 공화당이 갖고 있는 외교 경향이 고립주의인데요. 다른 나라 돌볼 게 아니라 미국 우선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전망하듯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 북중러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안보 부분을 갖고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한미일도 이렇게 하나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 의회를 볼 때에는 우리한테 편안하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한테 한미 관계나요 그리고 평화나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미 관계 그리고 이 미북 관계가 미주 한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죠. 중간 선거 후에 의회 다수당 지위가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이민 문제, 다카를 포함해 가지고요. 민주당 다수당일 때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운 형국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공화당은 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 없고 이런 판국에 우리가 좀 자기 지역 정치인들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네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지금의 입장이 지금보다는 더 빡빡해질까요?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더 완화가 될까요? 지금도 한국에 관해서 뭐 빡빡하다 안 빡빡하다 따지기 전에 쉽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풀어나가는 정치권이 경색이 되니까 네네. 외교는 유연해지고 동맹 관계도 서로 주고받고 배려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이게 편안한데 네. 이 정치권이 꽉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길게 보면은 어허. 공화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어허. 일단은 안보 측면에서 우리는 분단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국에 관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한국은 훨씬 더 교류가 많고 안보는 미국이랑 하는데 이런 관계에서 미중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은 한국의 그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좀 그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여하튼간에 그래도 정치는 선출직익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입김과 입장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변화되기 나름이니까 한인들은 정치 참여, 정치력을 발휘하고 하는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중요해질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집권하고 있을 때 한미 관계, 그 다음에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했고 한국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관계, 이 양쪽의 그 한미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미 관계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죠. 네. 워싱턴에서 볼 때는 한국이 이 힘이 있는 나라가 된 다음부터는 어떤 한국의 권력 때문에 한미 관계가 어떻게 어려워진다, 어떻게 된다라는 게 그렇게 큰 파장이 없다. 이걸 직접 저는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한미 관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또 달라진 한미 관계 이런 차이를 워싱턴에서 본다라는 거는 별 큰 차이가 없고요. 네. 다만 미국이 한국을 중국이나 아시아권을 두고서 미국이 좀 유리하게 한국을 끌어당긴다라는 측면에서는 개인 정부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미국에서는 훨씬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지맨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네. 프레젠트 윤이 미국에서 볼 때 좀 쉽다,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는 정치인들의 표현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